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인공무지개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재능이 발현되기보단 그런 명인들, 잠재적 명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전주에. 그런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런 여성들을,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런 수순으로 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걸리 거리, 막걸리 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데, 굳이 2% 부족한 점,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다녀온 분들이 어떤 집을 가도 비슷한 안주들이 같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요. 또 하나는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안주보다는 그 집에서만 하는 안주를 좀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좀 듣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걸리집마다 특색 있는 음식. 특색 있는 음식. 그리고 거기만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 거기만 가야 먹을 수 있는 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키포인트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마을 식당, 마을 막걸리집, 주민들이 어울려서 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잘하면 협동조합 형태로 예를 들어 큰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분야별로 이렇게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 그런 또 명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보면 그 관광지 안에다가 주차장을 덥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손님도 빨리 내리고 우리가 관광차를 타면 빨리 피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내 한옥마을이나 중심지에 관광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차 편의시설이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중리 쪽에 호동골 옛날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가면 굉장히 좀 넓은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 타워를 짓고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타서 산을 넘어서 한옥마을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접근을 남부시장 쪽이나 한옥마을 쪽으로 접근을 하게 한다면 새로운 콘텐츠도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도 되고, 그래서 시민들과 그런 것도 상의해서 동의를 얻어낸다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예,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땅을 사는 것은 한 변을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에 주차가 한 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대를 한다 그러면 땅을 한 평을 500만 원을 주고 사면 5천만 원에 한 대나 두 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완전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중리 그쪽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옥마을로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아중리를 개발을 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한옥마을까지 케이블카를 놓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중 저수지를 또 짚라인을 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전북은 뭐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디 여행을 가다가 아니면 야외에 나가다가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기분이 그날 참 좋잖아요. 우리가 행운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동골에서 산을 넘어서 아중저수를 지나 산을 넘어서 투구봉까지 케이블카를 예를 들어 놓고, 물론 환경적인 부분은 검토가 돼야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주천에는 해가 뜨는 날은 항상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인공 무지개를 만들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인공 무지개가 없잖아요. 인공적으로 무지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해만 뜨는 날이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만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전주에 가면 뭐도 되고 전주에 가면 맛있는 뭣도 먹을 수 있고 뭣도 볼 수 있고, 전혀 색다른 접근 방식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문지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을 위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도 또 접근, 교통과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죠. 그런 기회를 시민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것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예. 여수 같은 경우 보니까 청춘포차, 낭만포차 이런 그 테마가 상당히 그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끌고 또 밤에는 또 많은 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현재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낭만포차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유럽에 가보면 거의 다 기록화들을 이게 뭐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뭐 부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록화들 많이 보러 가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런 관광 상품들이 많고요. 그런데 전주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조선실록이 전주 사고 때문에 결국 보존이 됐고요. 그 전주를 중심으로 된 조선실록, 이것만 기록화로 만들어서 경기전에서 남부시장까지 기록화로 거리를 만들어도 네. 그리고 남부시장이 왜 꼭 그런 수산물과 뭐 농산물과 이런 것만 팔아야 되느냐. 남부시장에도 뭐 카페도 만들 수 있고 호텔도 만들 수 있고 좋은 레스토랑도 만들 수 있고 청년포차도 만들 수 있고 문화예술의 옷가지를 입힐 수 있는 격 있는 남부시장으로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청춘포차 이걸 뛰어넘는 그런 좋은 청년들의 무대, 주민들의 무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남부시장에 그 젊은 남부시장 내에 청년몰 거리가 있으잖아요. 청년몰. 2층에 우리 네. 전주 출신 지금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김병수 씨들 중심으로 청년몰을 만들고 그랬는데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예, 지금도- 사람들이 밀려갈 정도로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그 이름은 있지만 그때만큼은 못하죠. 그런데 조금 더 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행정과 어른들이 또 지식인들이 전문가들이 조금 더 지혜도 좀 함께 보태고 그래서 제2의 청년몰 또 성공한 지속 가능한 그런 청춘포차 이런 것들을 남부시장과 경기전 주변에 한옥마을 쪽에 그런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